뭔가 이게 중간지대 시간을 조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라고 하는 이 잠깐 멈추게 만들어 놓고 재해석하고 최선의 방법은 뭔가, 웃을 건가, 그 다음에 온유하게 대해볼 건가, 용서할 건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절하는 거죠. 이게 흥분된 감정으로 행동해서 유익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손해만 봅니다. 그러므로 이걸 통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잠깐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 그리고 5초 동안 심장호흡을 15초 동안 3번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조절을 해서 이걸 선택할 건가 저걸 선택할 건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선택 주권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속에 다양하게 좋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걸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걸 찾아서 사용하는 거죠. 자, 복습. 제3지대의 개념. 맨 아래는 뭐 있어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오면은 이 좋은 것들보다는 나쁜 감정으로 바로 행동해버려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이라는 멈춤을 통해서 이제 좋은 것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서 그걸 이제 재해석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건 창세기 1장 27절의 기능을 끌어 쓰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0분간 휴식하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그럼 이제 이분은 평생 목회에서 이제 5점을 남기는 거예요. 이제 강단에서 맨날 온유하세요 그러는데 밑에 앉아서는 에휴, 그 생각이 이제 이 성도한테는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흥분하면 안 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무슨 속상한 일이 있나? 빨리빨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지? 좋게 하자. 부드럽게 하자. 그래봐야 나만 손해야. 분노는 내 뇌를 쪼그라들게 만든다. 그래, 이럴 때 제대로 멋지게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 이제 조절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한 단계 더 나가면 고수가 됩니다. 웃으면서 그의 속상함에 공감을 해줘요. 그렇겠네. 정말 속상하겠네. 아, 미안해요. 제가 잘못이 크네요. 아주 고수입니다. 다음 단계로 가면 최고수가 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울어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게 돼요. 네, 아주 최고 고수예요. 이 사람은. 자, 순간적 감정 앞에서 흥분하지 말고 고수가 되어보자. 이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습니다. 순간적 감정 앞에서 종로를 타며 그대로 행동함으로써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잠깐 기법을 활용하여 호흡 한번 하고 냉정기에서 감정 다스리고 변화시켜서 자기를 더 높은 인격자로 만들고 많은 것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의 이야기는 긍정심리학의 전문가인 3초간. 이 사람은 3초간을 이야기를 해요. 저자 데이비드 플레이의 조언이다. 친절과 미소로 받아라. 20년 전 나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한 가지 교훈을 배웠다. 당시 내가 탄 택시는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을 향하고 있었다. 택시가 오른쪽 차선에서 한참 달리는데 주차구역에 서 있던 검정색 차가 갑자기 내가 탄 택시 앞으로 튀어나왔다. 택시기사가 브레이크를 힘껏 밟자 차가 미끄러지면서 밖에서 끽 소리 나는 굉음이 나더니 앞차 범퍼와 겨우 3cm도 안 된 거리를 남겨놓고 간신히 멈춰섰다. 어찌나 놀랐던지.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광경은 그 다음에 펼쳐졌다. 아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적반하장도 요부수지. 앞차의 운전자가, 즉 방금 커다란 사고를 날 뻔한 남자가 사고를 낼 뻔한,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죠. 이 사람이. 자기가 또 오히려 상대가 삿대질을 하며 가며 대려 우리에게 큰 소리로 욕을 퍼붓기 시작한다.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게 뭐 비슷한 것 같아. 심지어 그 남자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기까지 했다. 미국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되게 기분 나쁜 욕이죠. 하지만 그 순간 그야말로 내 넋을 완전히 빼놓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고수를 만난 거예요. 지금 택시기사가 상대 운전자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손을 흔들어 보인 것이다. 방금 왜 그러신 겁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일 뻔했잖아요. 흥분한 내가 따져 물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는 지금 심리고 뭐고 그냥 이 상황 앞에서 다 잃어버렸어. 근데 심리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운전기사는 아주 고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택시기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해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쓰레기차 같아요. 절망감, 분노, 짜증, 우울함 같은 쓰레기 감정을 가득 담고 돌아다니거든요. 쓰레기가 쌓이면 자연히 그걸 쏟아버릴 장소를 물색하게 되죠. 아마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들은 당신에게 쓰레기를 버릴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얼토당토하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더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미소를 지은 채 손을 흔들어주고는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리세요. 자, 이거 참 심리학자가 한 수 배웠어요. 이 사람한테. 제 말을 믿으세요. 틀림없이 전보다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주는 아주 달인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온갖 쓰레기 본인한테 다 쏟아부어도 다 짊어지고 가신 거니까요. 그 말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말하다. 나는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릴 때마다 난 견딜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았어. 때로 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적도 있었지. 그러고 보면 내 가시돋친 말 때문에 상처받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곧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좋아, 남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지. 나 역시 남에게 상처 주는 짓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 똑같으면 진다. 단수를 높여라. 상대방이 분노할 때 같이 받아치지 말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성숙함을 가져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잠언 15장 1절 읽어보세요. 자, 요 밑에 이야기는 이제 뭐 비슷한 이제 운전 과정에서 용서하는 게 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뛰어 넘어가겠어요. 자, 스탠포드 대학의 용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심리학자 175페이지 중간쯤입니다. 프레드 러스키는 저서 대가 없는 용서에서 용서의 힘에 대해 설명한다. 쉽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남의 실수를 비난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적개심을 품고 용서를 꺼리는 사람은 혈압, 근육 긴장, 면역 반응에 부정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요, 독이에요. 독, 증오심,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그게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몸에 독이 됩니다. 독. 예. 그러니까 모든 이 몸의 기능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증상이 적게 나타난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조지 베일런트가 자신의 저서 영성의 진화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경험은 무거운 마음의 짐에서 해방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했다는 즐거운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가 카페에 앉아 이 책의 편집을 마무리하던 무렵의 일이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가 자리실을 하다가 바닥에 커다란 커피잔을 떨어뜨렸다. 다행히 내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지만 커피가 온 사방에 떨어지면서 맞은편 자리에 앉은 회사원의 바지와 서류 가방 곳곳에 튀었다. 회사원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양쪽 바지가리는 홀랑 젖어버렸고 서류 가방에는 커피가 뚝뚝 떨어졌다. 커피를 쏟은 남자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런데 회사원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냄새는 좋네요. 두 남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두 사람은 냅킨을 집어들고 지저분해진 주변을 닦기 시작했다. 어떤가? 결정은 항상 여러분에게 달렸다. 이 사람도 보수예요. 이런 부분에서. 자기한테 커피를 쏟은 사람한테 뭐 커피 냄새는 좋네요 이러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7번씩 7번씩.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심리질병을 치료하고 아름답게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결론,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해요. 더디하라는 건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순간적으로 또 나가버리니까 브레이크를 하나 장치를 설치하자. 세상의 수많은 일들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전혀 살 수 없는 일들도 계속 훈련하다 보면 즐거운 일이 되고 쉬운 일이 되고 후에는 습관이 된다. 5가지 성품도 마찬가지다. 그중에 감정의 기능도 마찬가지다. 생각도 기술이다. 이것을 잘 훈련만 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만들게 된다. 그중에 하나가 감정 조절이다. 지난 장에서는 감정을 바꾸는 걸 살펴봤다. 잘못된 감정에 계속 매여있는 것은 엄청난 손해일 뿐 아니라 사고를 일으키거나 실수할 가능성과 심리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안 좋은 감정은 다스려야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제 본장에서는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잠깐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것이 훈련되면 순간적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올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다. 감정의 삼지대라고도 말한다. 감정을 조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지대를 만든다. 자, 이 도표를 보면 본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한 요소가 있어요. 근데 어떤 환경 때문에 상한 감정이 있는데 이 본래 욕구에서 상한 감정으로 곧바로 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제3지대를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재해석하고 여기서 호흡하고 여기서 숨을 좀 돌리고 난 다음에 감정을 만들어내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남한과 북한이 마주하고 있는 중간지대에 3지대가 있는데 어디예요? 판문점이죠. 여기서 양쪽 조절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 기분 나쁜 일이나 화가 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건은 상한 감정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상한 감정에서 나오는 분노 때문에 상대방이 투신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고를 일으키기도 해요. 잠시 후에 후회하지만 이미 쏟아놓은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순간의 감정이 일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3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감정이 상할 때 곧바로 쏟아놓는 게 아니라 잠시 호흡을 멈추고 생각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의 본성을 끌어내서 의논하는 거죠. 그 상한 감정과 밑에 있는 거룩성의 본능이 만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토론하는 거죠. 그래서 재해석도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생각을 하면 최선의 방법일까 이런 거를 이제 이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잠깐 기법의 의미와 활용, 제3지대 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잠깐 기법이다. 흥분해서 나가려고 하는 나의 감정을 잠깐 멈추자는 거죠. 네. 야고보서 1장에서 더디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더디하려니까 뭔가 좀 늦게 나갈 수 있도록 브레이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흥분해서 나가려고 하는 나의 감정을 잠깐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때 받는 스트레스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15초 정도의 심장 호흡을 하면 효과적이에요. 먼저 화가 나고 불쾌하고 짜증이 나는 상태에서 잠시 멈추고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5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5초 동안 숨을 내쉬고 3번 정도 하면 마음과 몸이 편해집니다. 다음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각과 감정에서 멀어지는 상상을 하고 잠깐이지만 어머니나 기타 고마웠던 사람들을 떠올리고 이렇게 해서 잠깐 멈춘 후에 여러 가지 의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적이지만은 이 안에서는 이 분노나 이런 거를 조율하고 재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최선의 방법이 뭔가 이게 이제 단수에 달려 있어요. 최선의 방법. 어떤 사람은 화를 참고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오히려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선을 베풀어주고 이게 단수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니까 잠깐을 5번만 7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리고 이제 화가 확 날라고 그러는데 자, 잠깐 해놓고 자, 숨쉬기 5초 동안. 자, 시작. 해놓고는 이제 숨 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순간에 뭔가 이제 머릿속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엄마 생각을 하든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한마디가 쏜살같이 튀어나가려는 나의 감정을 붙잡습니다. 이게 브레이크 효과를 하는 거죠. 그리고 5초짜리 심호흡.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서 뭐 하면서 상대방이 화가 나게 하려면 뭐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확 나가죠.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잠깐 붙잡아요. 잠깐 붙잡고 순간적으로 3지대 활용하라. 이때 선택 주권 사용하라.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선택의 주권 자신에게 있다. 심호흡을 하고 난 후 방향을 정리하는 훈련을 해라. 이때 정보의 해석 그리고 대안을 생각하고 변화된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이제 이 순간적으로 네. 근데 이때 이런 걸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려면은 뭐가 많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정보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온유해야지. 온유가 뭐지? 한참 그 생각하다 보면 벌써 다 튀어나가 버리니까. 자, 잠언 15장 28절 다 같이. 네. 이제 차 타고 이제 집에 가시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실 때 누가 옆에서 끼어들거나 아주 되게 기분 나쁜 운전사가 있으면 옛날 같으면은 욕을 바가지로 할 텐데 이제 가면서 뭘 써봐요? 네, 잠깐 하고 해석. 무슨 해석이에요? 조절. 뭐예요? 아, 뭔가 바쁜 일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조절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먼저 보내주자.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해요. 이왕이면 손까지 흔들어줘. 그러면 단수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얻는 유익은 뭐죠?
우선 자기 마음이 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존감 높아지고, 만약에 옆에 성도가 타고 있다면은 좋은 모델이 되는 거고. 네. 평상시에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참으셔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뭐 이랬는데 막상 이제 옆에서 목사님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는 이게 앞에서 딱 끼어드니까 목사님이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이제 브레이크 하나를 달자 그런 이야기예요. 브레이크를 하나 달자.